자,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금방 들어오죠? 자, 4월입니다. 4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장 잔인한 달. 왜 잔인할까요? 왜 잔인하다고요? 뭐 시에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럼 황무지라는 시에서 이제 적어놨는데, 근데 그 의미는 그렇죠. 다 봄날에 꽃은 피는데, 황무지에 있는 흙들은 뭡니까? 꽃을 못 피죠? 그래서 잔인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가는데 혼자 뒤처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달이 잔인한 달이에요. 잔인한 달. 자, 다들 이제 요즘 보니까 열심히 다 하세요. 다들 이제 우리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 보면 보여요. 그래서 대충 보면요. 4월 때 보면 올해 이분이 합격할 거다. 안 할 거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자기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이제 예습을 하더라. 벌써 이제 행정처분 벌칙표 있죠? 거기 다 외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감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요 행정처분 안기법을 자기 입으로 녹음을 했대요. 쭉 넣어죠. 사회법인의 허기리가 쭉 넣어죠. 녹음해서 차에 오면서 계속 듣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시민은 별거 아니게 그 틈새 앉아서 머리띠 메고 필성 이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양 시작한 거 그죠? 자, 유종호님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몇 페이지 할까요? 몇 페이지? 195. 벌써 준비된 사람은 딱 195 알고 있죠? 195입니다. 자, 이제 열심히 하세요. 자, 항상 말하지만은, 제가 이 과목 믿고 말합니다. 이 과목. 어제도 어느 학원에 가니까 벌써 이 차를 포기했니? 그런데, 저는 한심해 죽겠어요. 왜 포기합니까? 포기는 언제 나와요? 김장할 때 나옵니다. 김장할 때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나오지. 되든 안 되든 밀어붙여가지고, 그죠? 떨어지면 기분 나쁘지만은 뭡니까? 다시 하든지, 치우든지. 이 공인중개사 기업 아니고도 세상 먹고 살 일 많아요, 저거. 많잖아요. 그래서 배짱 있게 하세요, 배짱있어. 그래서 올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되면 다행이고요.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해보든지 아니면 뭡니까? 때려치우면 되잖아요. 다시는 이 동네 보고 오줌도 안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이죠? 쇠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짱 없이요. 벌써 뭡니까?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 하고, 이러면 벌써 뭡니까? 이제 장수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장수생. 그래서 우리가 1년 과정을 예상을 하고 학원에 등록했는데, 차는 순간에 2년제 전문대학이 됩니다. 그러면 이까지는 괜찮아요. 이까지는 괜찮은데, 잘못하다가는 4년제 대학을 다닙니다. 4년제 대학을 다닙니다. 차는 순간 그래요. 왜냐면 이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4, 5년차 되면요. 이분은 더 이상 수험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학원 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학원 관계자. 그래서 학원 일에 대해서 뭡니까? 시시콜콜 간섭합니다. 박사 코스를 밟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과정 받았어요. 10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분은 60대 시작해서 70이 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뭡니까? 이분은 어떤지 수험생이 아니고 평론가입니다. 평론가. 이분은 이제 온 학원을 다 다닌 거예요. 부산시 학원을 다 다니면서 저 선생은 저 과목 잘하네. 이 선생은 저거 잘하네. 그리고요, 이분이 이제 새로운 신입생 오면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줍니다. 야,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떨어지고, 강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요, 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학원에 오는 것보다 북글씨를 써보세요. 명필 소리를 들어요. 무슨 말이죠? 악기를 다뤄보세요. 악기를 능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안에 끝내자.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갈수록 빨리 다가오고 있다. 6개월입니다. 자, 6개월 정도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이 6개월도 금세 지나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 다하세요. 그래서 내가 최선 다했지만은 합격하면 이제 다행이고요. 최선 다했으니까 후회 없다. 이런 정도 하세요. 그냥 하도 안 하고 공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는 보면 그런 게 안타까워요. 자, 학원에 와서, 그죠? 자, 이 귀한 시간에 밤에 네온사인이 빛나고 있죠? 네온사인 빛날 때마다 가슴이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어요? 이제 아무 열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저는 가슴이 뛰어요. 밖에 나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는. 근데 재미없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올해 끝내자. 힘들지만 끝내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은요. 자, 1교시에 중개보수합니다. 중개보수 하고, 자, 강의 편의상 같이 묶습니다. 교육까지 하겠습니다. 교육까지. 그래서 오늘 1교시에 이 두 가지라고요. 자, 오늘 2교시에는 이제 금지행위 하겠습니다. 금지행위 하고요. 그래서 이 금지행위도 이제 불량해졌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역습니다. 보칙합니다. 보칙. 자, 보칙이라는 것은 업무 위탁,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 수수료 납부,
자, 요 세 개 간단하게 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협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협회. 자, 협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뭐 하느냐? 자, 진작 들어있던 행정처분 벌칙합니다. 행정처분 벌칙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숙제입니다. 다음 숙제. 행정처분 벌칙 몇 번 외워오세요. 몇 번 읽어오세요. 읽어오세요. 그래서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읽어오세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항상 공인중개사법은 뭐뭐 해라? 말 안 들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 대가라는 게 뭐죠? 취소하겠다. 정지하겠다. 교도소 보내겠다? 가티를 보내겠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것만 잘 매치되면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어쨌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하고 부동산 신고라는 제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신고까지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신고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동산 신고 1시간 더 하고요. 실무라는 과목을 합니다. 그럼 실무는요, 다시 말하지만은 영양가 없는 과목이에요. 실무. 실무는 범위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영양가가 없어요. 굉장히 책은 두꺼워요. 우리 절반 이상은 실무인데 정작 문제는 몇 문제나요? 7문제밖에 안 나요. 7문제. 그러나 절반에 차지하는 게 지금 이 몇 문제로 옵니까? 29문제가 난다. 그래서 영양가는 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보수.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95. 자, 읽고 갑니다. 자, 33조. 개업공인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기업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거하지 아니하다. 됐습니다. 자, 2항. 자, 기업공인사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25조 1항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확인 또는 31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 반환 채무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읽은 바에 의하면 실비는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 자, 계약금 등 반환. 자, 3항. 1항에 따른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4항 갑니다. 주택. 이때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중개에 관한 보수와 2항에 관한 실비 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 의해서 특강도 시도절에 정한다. 그래서 시도절에는 주택과 실비는 시도절에 정하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에 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읽은 바에 의하면 기업이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죠. 중개 보수가 있고 뭐가 있죠? 실비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와 실비로 구성됩니다. 실비. 그럼 먼저 이제 실비부터 정리합시다. 실비부터. 자, 실비는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실제 비용입니다. 실제 드는 비용이며.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우리 중개 보수는 선불의 개념입니까? 후불의 개념입니까? 후불의 개념입니다. 선불 개념 아닙니다. 후불의 개념입니다. 자, 실비는 좀 전에 봤지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먼저, 자,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입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서 196페이지 보면서 제가 설명 들으세요. 실비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기업이 매도인이 물건을 내놨어요. 물건을 내놨으면 이것을 뭐 할 때? 조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조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구한테 받죠? 이전 의뢰인입니다. 이전 의뢰인. 우리 이전 의뢰인은 누구죠? 매도인,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계약금 등 반환 채무입니다.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뭐 쭉 나오죠. 우리 계약금을 예치할 때 이 예치 제도는 매도인을 위한 제도입니까? 매수인을 위한 제도입니까? 이거는 취득 의뢰인에 의한 제도였죠. 그래서 이때 드는 실비는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취득 의뢰인. 그래서 실비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이전 의뢰인. 계약금 등일 때는 취득 의뢰인.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실비는 일방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일방한테만 받는다. 그래서 실비는 쌍방한테 받는다면 틀립니다. 그리고 실비의 범위는 아까 읽었죠. 어디서 정합니까? 시도조리에서 정합니다. 시도조리에서 정합니다. 자, 나중에 조금 있다가요. 우리 보수할 때 제가 시도조리 표를 그릴 건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도조리는 항상 뭡니까? 명시를 해줘요. 무슨 말이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시도조리가 없어 아쉬운데요. 자, 시도조리 정한다. 자,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고. 자, 실비는 보수 외에 별도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와 실비는 각각 받는 게 아니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비는 중개 완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완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자, 실비를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실비는 항상 일방한테 받는다. 그럼 누구한테 받는데? 이렇게 받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읽었어요. 그럼 중개보수는 언제 지불하느냐?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책은
200페이지 위에 보세요. 200페이지 위에 봅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서요. 자, 먼저 1순위로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이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약정이 없으면 어떡하냐? 약정이 없으면 어떡하냐? 자, 우리 책에 있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다른 말로 하면 잔금시 받습니다. 잔금시. 가로 열고 잔금 하세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그래 받는다. 시기. 자, 보수 지급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중개 보수에 대해서 쭉 살펴봅니다. 자, 특히 말하지만 중개 보수는 보통 두 문제짜리예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28회 때는 이론만 두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놓을 때는 이론 하나, 계산 하나 이렇게 각각 놉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수는 계산하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계산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항상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은 확인 설명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보수라 생각해. 보수. 그럼 여러분이 일하는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기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기업은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죠? 보수를 확실히 이번 기회에 이제 정리하세요. 자, 이것도 이제 한 바닥입니다. 저기서부터 저까지 가요. 자, 중개보수. 자, 그러면 기업의 일의 시작은 자, 갑이라는 매도인가, 을이라는 매수인가, 을이라는 거, 자, 기업이 가냐입니다. 자, 기업의 일을 순서를 봅시다. 자, 기업은 1번. 의뢰를 받죠? 의뢰. 이 의뢰를 뭐라 부르죠?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열심히 뛰다닙니다. 뭐라 부르죠? 중개. 자, 중개의 목적은 뭐죠? 갑과 을 사이에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거래계약 체결.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중개 완성이라고 불러요. 중개 완성. 그래서 이 기업의 일의 순서는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1번. 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중개 보수 청구권은 자, 우리가 지금 번호를 매겼죠? 1번, 2번, 3번 중에서 언제 발생하느냐? 발생 시기는 1번 중개계약이냐? 2번 중개냐? 3번 중개완성이냐? 몇 번에 발생해요? 1번에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 발생. 의뢰 받는 순간에 발생해요. 의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매도인이요. 아파트를 하나 내놨어요. 아파트 팔아주세요. 접수했습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했죠? 요때 발생합니다. 요때. 근데 기업은 속마음 어때요? 저거 한 건 하면 얼마 생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한 건 하면이라는 무슨 조건이 붙죠? 정지 조건이 붙는 거예요. 정지 조건. 자, 발생은 했지만은 조건이 붙어요. 정지 조건부로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정지 조건이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정지와 해제 조건이 있죠?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여러분이 이 공인중개사 학원에 왔을 때, 특히 배우자한테 정지 조건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이번에 시험 합격하면 뭐 해줄게, 안 걸었어요? 어떤 물어보니까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시험 합격하면 사무실 얻어줄게. 자, 근데 재밌는 정지 조건이 안 됐어요, 재밌는. 자, 남편이 볼 때, 이제 와이프가 학원에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남편도, 자,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했어요. 그래서 뭔가 배우고 직업을 갖는 찬성했죠. 근데 남편이 볼 때, 이 친구는 공부하는 거치가 안 해요. 학원만 갔다 오면 뭡니까? 책가방 던져놓고 텔레비 보고 있고, 개모임 가고. 공부하는 사람 거치가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정지 조건을 걸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네가 이번에 시험 합격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정지 조건. 맞죠? 그래서 꼭 장 지지는 거 보려고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정지 조건을 진행하다가, 자, 청구권을 이제 행사합니다. 행사. 언제 행사합니까? 중개 완성이 돼야 행사합니다. 중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야 행사합니다. 그래서 발생은 중개계약 시 발생했지만은 그 조건부로 진행하기 때문에 완성이 돼야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소멸입니다. 소멸. 자, 우리 일반적인 소멸입니다. 아까 정지 조건이니까, 자, 중개가 미완성됐습니다. 중개가 미완성됐다. 자,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이 계약을 다른 기업이 체결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 중요합니다. 중개계약이 해지됐다. 중개계약이 해지됐다. 중개계약이 해지됐다. 이럴 때도 뭐가 된다? 소멸됩니다. 자, 항상 일의 시작은 중개계약입니다.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뢰를 취소했다.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자, 이 판례 하나만 읽어봅시다. 판례 하나만 읽고 들어봅시다. 자, 뭐 다른 건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96페이지 3번 판례 한번 보세요. 196페이지 3번 판례 한번 봅시다.
자, 건물 임대차 중개의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있어서 중개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상실한다. 자, 이거 오래된 판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상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임대차를 완료해주기로 했어요. 전체를 완료해주고 나중에 완료가 되면 보수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기업 A는 열심히 뛰다녔어요. 현수막도 붙이고 매수인 답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 가는데 이 갑돌이는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중개업한테 합니다. 나 이 건물 세 안 주기로 했어요. 이 건물 팔기로 했어요. 팔겠다. 그러면 이때 A는 그동안 노력했던 대가에 대해서 또는 계약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해서 기대 수수료, 기대 상당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무슨 말이죠? 이거는 중개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계약이 해지되면 이제 소멸됩니다. 근데 자, 특별한 소멸이 있어요. 특별한 소멸. 아까 법조문을 읽었습니다. 자, 중개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후에 계약이 깨졌어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때는 항상 인과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인과관계.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다. 누구요? 자, 쉽게 말하면 기업의 고의 과실로,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업이 의뢰인에게 설명하면서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설명 듣던 거하고 실제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이 깨졌어요. 무효 취소됐다. 이럴 때는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된다? 반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이럴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 자,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을 걸고, 자, 이행의 착수로서 어른 중도금 잔금을 지불 안 했어요. 잔금을 지불 안 했다. 자, 이렇게 중도금 잔금 미지행으로 계약이 깨졌다. 이럴 때는 소멸되지 않는다.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예요? 계약 체결까지입니다. 중도금 잔금까지는 체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도금 잔금을 지불 안 했다. 이것을 뭐라 부르죠? 민법상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이럴 때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참고삼아 좀 더 깊이 하자면 우리 계약금뿐만 아니라 우리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성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금. 예를 들어 뭐 계약금이 3천만 원인데 미리 100만 원 주고 뭐 일주일 뒤에 계약합시다. 성금했죠. 이때도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성립된 거예요. 이때도 수수료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기업이 못 받아서 그렇죠. 원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거래계약은요, 낙성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적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일치되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잘 받아야 돼요. 이때 잘 받습니다. 자, 참고삼아 하시고요. 자, 이 정도 이제 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수를 결정할 때,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정. 자, 전에 우리 중개계약할 때 감시 설명했죠? 우리 보수 결정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정률 방식이 있어요. 정률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가 방식이 있고, 순가 방식이 있습니다. 순가. 자,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률 방식입니다. 그럼 정률은 뭔데? 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방식. 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입니다. 정가는 미리 가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중개수수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방식이고, 순가는 전에 봤죠? 매도인이 가격을 제시하면 제시된 가격을 초과 부분을 보수를 하는 계약을 순가다. 자, 원칙은 정률입니다. 그러면 정률 방식인데, 정률은 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자, 요걸 외워야 되겠죠? 자,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결정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기준을 알고. 그래서 곱한 금액이 바로 뭐가 됩니까? 보수가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율의 결정입니다. 요율의 결정. 자, 우리 책이 조금 뭡니까?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필요할 때마다 몇 페이지 봅니다 하고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설명부터 들었어요. 설명부터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숙제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론 문제도 중요하지만 계산 문제하고 같이 해서 두 문제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중개요율은 어떻게 받느냐 이죠. 먼저 받는 방식은 쌍방으로부터 각각수사입니다. 각각수사입니다. 자, 나라만 틀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수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업이 혼자서 매도 매수 연결했습니다. 이때 기업은 매도인한테도 받고 뭐다? 매수인한테 받는다. 각각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 요율은 뭐만 정하고 있다? 일방만 정하고 있다. 일방만 정하고. 그래서 자, 다시 말하자면 보수를 물을 때요. 항상 틀리는 게 왜 틀리냐면 지분을 끝까지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 보수를 물을 때, 자,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총액이냐, 일방이냐를 꼭 구분해야 돼요. 총액이냐, 일방이냐. 만약에 총액을 묻는다면 계산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얼마? 2를 해줘야 돼요. 2를.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계산은 요일은 일방만 정하고 있다. 일방. 만약에 쌍방이라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일방은 어떻게 정하고 있냐? 일방은 어떻게 정하느냐? 자, 크게 구분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합니다. 주택과 주택외. 자,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합니다. 주택. 그러면 주택과 주택외 구분 기준은 뭐냐? 기준은, 자, 우리 공부상 기준일까요? 실제 기준일까요? 실제 용도를 기준합니까? 공부상 용도를 기준할까요? 무지그리 확률이 2분의 1인데 틀려요. 공부상 기준. 공부상. 자, 쉽게 말하면 실제 용도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 용도예요. 건축물 대장상.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일 때는 실제 용도고, 중개수수료를 따질 때는 무슨 기준이다? 공부상 기준이다. 공부상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주택 외를 예를 들어 뭐가 있죠? 토지, 공장, 상가, 뭐 오피스텔 이런 것 다 주택이죠. 자, 주택에는, 자, 우리 유월표에 보면요, 1000분의 9 됐어요. 1000분의 9. 자, 1000분의 9인데 1000분의 9이라면 복잡하니까 퍼센테이지로 한 사람은 몇 프로? 0.9%. 0.9%. 자, 0.9% 이내에서 협의하에 정합니다. 협의. 아주 간단합니다.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중개보수 요율은 무슨 선만 있다? 상한선만 있다. 하한선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0.2에서 0.9라는 하한선이 있지만은 지금은 하한선이 없고 무슨 선만 있다? 상한선만 있다. 그리고 주택에는 매매 임대차 구분 없습니다. 매매 임대차 구분 없이 상한선만 두고 있다. 똑같은 요율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보면 이때 0.9가 상한선이고요. 자, 주택에는 기업이 실제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수수료 유월표에다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합니다. 자, 0.9% 인해서. 그러나 나는 0.9% 바뀌어서 그럼 0.9 주면 돼요. 근데 나는 다른 기업과 좀 경쟁을 두기 위해서 0.7% 바뀌어서라고 명시했다면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고 갑니다. 읽고 갑시다. 자, 지금부터 페이지 밑을 적어갑니다. 자, 어디를 펴시느냐? 어디를 펴냐면 198페이지. 198페이지. 자, 2번, 3번 읽습니다. 2번, 3번. 자, 2번, 3번입니다. 이 주택입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때 거래금액 1000분의 9. 1000분의 9를 퍼센테이지로 한 사람 몇 프로? 0.9% 이내. 자, 참고삼아 0.9%면 1억 같으면 얼마일까요? 90만 원. 기억하세요. 1억 같으면 한 9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 이내에서 기업과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에 결정한다. 자, 지금 한 거 3번. 기업공개사는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율 한도액표 명시해야 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자, 명시하도록 규정된 것은 주택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외만 됩니다. 주택에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주택은 여기서 또 세분합니다. 여기서 첫째가 매매 교환가, 자, 임대차 등으로 또 세분합니다. 임대차 등. 그럼 쉽게 말하면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럼 매매 교환은 소유권에 관한 계약은 0.9%입니다. 0.9%가 상한선이고요. 임대차는 0.8%가 상한선입니다. 이내에서.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상황, 세부적인 규정은 자, 해당 시도조례에서 정한다. 시도조례에서 정한다. 그래서 항상 주택은 어디까지 봐야 된다? 시도조례까지 봐야 된다. 거꾸로 주택 외는 시도조례 정한다면 틀린 거예요. 주택만 뭘 한다? 시도조례를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책에는요, 이 시도조례 표가 없어요. 표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시도조례 표를 그릴 거예요. 그릴 건데, 이거는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됩니다.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왜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읽을 줄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시조례를 제가 지금 그릴 건데요. 서울시 건데, 쉽게 말하면 부산시조례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도조례표입니다. 시도조례. 조례표인데,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이 있고요. 구분이 있고. 자, 구분이 있습니다. 자, 좀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적을 게 많습니다. 자, 이게 돼서 구분. 자, 매매 교환입니다. 매매. 자, 임대차 등 됐어요. 임대차.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제 가액이 나옵니다. 가액이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요율이 되어집니다.
요일이 되고. 자, 요일은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도액이라는 게 나와요. 한도액. 시도절에 보면 한도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도액입니다. 자, 가액은 이제 구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실제로 이제 부산시 조례와 똑같으니까 보시면 돼요. 5천만 미만. 자, 5천에서 2억 미만. 자, 2억에서 6억 미만. 자, 6억에서 9억 미만. 자, 9억 이상. 이렇게 됐어요. 9억 이상. 자, 이게 이제 가액이고요. 자, 그럼 이것부터 할게요. 자, 매매는, 자, 요일은 5천만 미만일 때는 0.6%입니다. 0.6%입니다. 그 다음에 한도액은 2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5천에서 2억까지는 자, 0.5%죠.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80. 이게 지금 부산시 중개사무소 표에 붙여있는 표입니다. 자, 2억에서 6억까지는 0.4%예요. 0.4%. 한도액 없습니다. 한도액 없어요. 자, 6억에서 9억까지 금액입니다. 0.5% 되겠어요. 뭐 왔다 갔다 하죠? 한도액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9억 이상은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이라서 이때는 최고율을 받습니다. 몇 프로? 0.9%가 나요. 그래서 뭐 10억짜리 아파트 가면 따뜻하죠? 한 칸 하면 얼마? 900만 원. 양쪽 다 받으면 얼마? 1,800만 원. 갑자기 따뜻해 옵니다. 자, 임대차. 5천만 원입니다. 자, 5천에서 1억 미만. 1억원 미만. 자, 1억에서 3억 미만. 3억에서 6억 미만. 자, 6억에서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그래서 다시 매매할 때는 9억 이상을 고급주택, 6억 임대차는 6억 이상을 고급주택 거예요. 자, 요일은 자 0.5입니다. 임대차는 한 칸씩 내려가야 돼요. 0.5, 0.4, 0.3. 자, 0.4. 마찬가지로 6억짜리는 0.8이 됩니다. 0.8. 자, 한도액 20만 원. 자, 30만 원 한도액. 나머지는 한도액 없습니다. 이게 지금 표예요. 이게 지금 부산시 표고 서울시 표예요. 자, 이제 표를 그린 이유가 요 표를 보고 계산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줍니다. 표를 보고 계산하세요. 자, 1번. A개번. 이번에 자,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다. 자, 매매가가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이요. 자, 요 경우 이 계약을 매매를 중개했을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표를 보고 답하세요. 자, 2번 B개번. 자, 단독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어요. 임차 보증금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자, 이 경우 B가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자, 두 가지씩 비교합니다. 자, C와 D는 각각요. 자, 아파트. 자, 임대차를 했어요. 임차 보증금 2억이에요. 그 다음에 D는 이번에 상가를 임대차했어요. 상가 임대차. 자, 임차 보증금 2억입니다. 각각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보수 차액은 얼마입니까? 보수의 차액은 얼마입니까? 자, 총액의 차액입니다. 총액을 구한 다음에 차액은 얼마입니까? 자, 1분 30초 줍니다. 총알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시 이해가 안 되면 1번은 1억 8천, 가액이 1억 8천, 매매 7천만 원 임대차. 자, 두 가지는 아파트를 이해했을 때, 상가를 했을 때, 이 표를 봐야 됩니다. 표를 봐야. 그래서 뭐 저처럼 외우면 상관없지만 아니면 이 표를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시를 해줘요. 근데 오늘은 이걸 읽을 줄 알아요. 자, 시간 관계상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정답 얼마? 180?
자, 봅시다. 1번은 구간은 여기죠. 그리고 요율은 몇 프로? 0.5. 그럼 일단 0.5를 곱합니다. 1억 8천 곱하기 0.5 얼마? 90만. 이게 산출된 금액이죠. 근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한도액이 얼마 되겠다? 80만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산출액은 90이고 한도액 80이다. 어느 거 적용해요? 낮은 거죠, 낮은 거. 둘이 비교하는 거? 낮은 거. 낮은 비교합니다. 자, 지금 총액이니까 곱하기 1을 해줘야 되죠? 총액은 160. 1번 정답은 160이에요. 160. 자, 다시. 시도절에는 뭐가 있다? 한도액이라는 게 있다. 한도액. 그래서 산출된 금액과 한도액이 다를 때는 항상 비교해서는 거 낮은 거 중이다.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보세요. 또 마찬가지 한도액 적용합니다. 자, 임대차 7천만 원이에요. 구간 보세요. 어디입니까? 여기죠? 5천에서 몇 프로? 0.4. 0.4. 그럼 곱하기 0.4 하니까 47, 28. 28만 원 났죠? 근데 오른쪽에 한도액 얼마 됐죠? 30만 됐다. 이거는 오히려 한도액이 더 커요. 한도액. 아까는 한도액이 작았지만 한도액이 더 큽니다. 얼마 적용해요? 28만 원. 28만 원. 이거는 임차인한테 받는 거니까 얼마? 28만 원. 정답은 28만 원. 자, 이제 3번은 뭐냐면, 자, 같은 금액이라도 종목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1억에서 3억까지 여기죠? 몇 프로? 0.3%. 한도액 없습니다. 그럼 일단 곱하기 0.3 하면 돼요. 2억 곱하기 0.3 곱하기 2. 얼마? 120. 120만 원. 120만 원. 근데 상가 임대차는 2억 곱하기 몇 프로 합니까? 0.9를 합니다. 0.3이 아니죠? 상가니까. 이거는 주택만 적용하잖아요. 주택입니다. 0.9 곱하기 2. 얼마? 360. 360.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라도 똑같은 금액이라도 뭡니까? 물건에 따라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거까지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수수료를 정할 때요. 이제 항상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총액을 봐라. 총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총액이 있다면 곱하기 2를 해주라. 그 다음에 특히 시도조례 표현은 한도액이라는 게 항상 숨어 있어요. 한도액. 그래서 한도액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둘이 비교해서 높은 거 낮은 거 적용해라. 요거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다. 지금 적용하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항상 명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제가 요약집에는 이어놓을게요. 원래 안 이어놨는데 보통 요약집 이어놓을 테니까 5월달에 다시 볼 테니까 그거 뭡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적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합시다. 자, 진도 갑시다. 보통 책이 다 있는데 이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이번에 너무 허술하게 만들었다. 작년만 해도 있었어요. 이 책이 있었는데 올해 빼버렸어요. 그런데 자, 시도절이고 또 이제 갑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절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도 조례 이런 거 좀 틀립니다. 그러면 시도조례가 다를 때는 어떡하냐? 다를 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조례하고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즉 주택이 소재하는 주택 소재지 시도조례가 틀리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는 지금 있는 장소가 부산 사하구입니다. 사하구 있고요. 자, 주택은 아파트가 경남 김해에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부산 사하구에서 경남 김해 아파트를 만약에 매매를 주겠다. 그러면 요일이 같으면 상관없죠. 다를 때는 어떡하냐? 만약에 자, 경남 김해니까 무슨 조례입니까? 경상남도 조례. 시도조례니까 무슨 조례? 경남조례. 예를 들어 0.5% 됐어요. 반면에 부산시 조례는 0.6%가 되었다. 만약에 틀립니다. 이때 이제 기준을 뭐로 할 거냐? 뭘 기준하죠? 사무소를 기준합니다. 사무소를 기준합니다. 이거는 뭐 단골 중에 단골 문제인가? 중개대상물과 사무소, 시도조례가 다를 때는 뭘 기준한다? 사무소가. 자, 이때 사무소가요.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에서 했던 중개했다 합시다. 그러면 주사무소는 어디에 있느냐? 서울 종로구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분사무소와 주사무소가 시도조례 요일표가 틀려요. 이때는 뭘 기준합니까? 분사무소. 이때는 분입니다. 주가 아니라 뭐다? 분사무소. 자, 밑을 치고 갑시다. 자, 197페이지. 자, 주택. 자, 주택 보세요. 그 위에서 한 5번 주택. 자,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특강도 조례를 정한다. 자, 그런데 그 밑에요. 중개대상물 이때 중개대상물은 주택이죠.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는 뭘 기준합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한다.
그 다음 3번에 분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때는 주사무소가 아니죠. 분사무소로 기준한다. 분사무소로.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요일을 보고 있습니다. 요일은 어떻게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네 번째 이야기는, 자, 지금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가 공존되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주상. 자, 1, 2층은 상가고, 3, 4층은 만약에 주택이다, 주택. 그래서, 자, 이런 건물을 이제 복합 건물 또는 다른 말로 겸용 건물이랍니다. 겸용 건물일 때, 그러면 이때가 주택과 주택 외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구분합니다. 이때 기준이 있습니다. 자, 뭘 기준하면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합니다.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해서 그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전체를 주택률 봅니다. 자, 이상이니까 딱 2분의 1이에요. 전체를 무슨 열? 주택률. 그러면 자, 주택이 차지하는 우리 이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만. 미만일 때는 무슨 열? 주택 외유로 본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이상과 미만으로 본다. 이상. 자, 그거 책에 보세요. 197페이지 그 밑에 3번 보세요. 복합건물. 자, 복합건물에 관한 중개보수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무슨 열? 주택열. 자, 이것도 하나 적었어요. 2분의 1 미만이면 무슨 열? 주택 외유. 이것도 하나 적었어요. 그 밑에. 2분의 1 미만 적고 주택 외로 적었어요. 이상과 뭐로 구분하고 있다?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자, 요일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뭐, OT라고 그러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주택 외일까요? 오피스텔의 원래 용도는 주거용입니까? 사무용입니까? 사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택외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은 주택외니까 몇 프로 받았죠? 0.9% 받았어요. 0.9% 받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요? 한 4, 5년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 개념을 만들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개념을 만들었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금 나열하는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자, 일단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주거용 시설. 자, 우리 좀 이따 읽어볼 건데요. 이때, 자, 상하수도 시설, 전용 입식부, 수세식 화장실, 모욕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때 주거용이니까 시도절에 정한다면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는 별도 요일을 정하고 있다. 그 별도 요일. 그럼 별도 요일이 뭔데? 별표 3의 요일이 있어요. 별표 3의 요일을 정하고 있는데, 그럼 별표 3에 보면, 매매 교환은 0.5 이내, 임대차는 0.4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일방한테 받는 거. 자, 요거 한번 믿어줍시다. 자, 198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메뉴에 보니까, 자, 다음에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가로 열고,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하나만 갖추면 안 됩니다. 자, 박사는 1번. 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춘 전용 입식부, 전용 수색식 화장실, 모욕시설을 갖췄을 거. 그래서 쌍방으로부터 바꿔갈 때 1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 밑에 표가 나오죠. 매매기한은 0.5, 0.4. 그 옆에다가 별표 3 적어놨어요. 이 요일의 근거는 뭐다? 별표 3입니다. 시도조례가 아니다. 별표 3. 이거는 벨기에 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일은 요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택과 주택의 구분해라. 이걸 쭉 해서 이제 구분하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자, 가액을 갑니다. 가액은 어떻게 정해요? 자, 두 번째, 가액은 어떻게 정해요? 자, 먼저 가액은 매매할 때는 매매가입니다. 매매가예요. 자, 매매가가 2억이다. 2억 곱하기 3억이다. 3억 곱하기 요일을 정해진 요일을 곱하면 돼요. 자,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갑돌이는 만약 주택이랄까요? 자기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이번에 얼떨이게 팔았습니다.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요. 자, 매매가 3억에 매매를 했는데 근데 갑돌이는 집을 팔고 딴 데 이사를 가지 않고 다시 이 집에 새 들고 살고 있어요. 자, 임대차 1억에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 계약을 기업이 중개했다면
어떻게 수수료를 받느냐, 어떻게 가액을 하느냐. 자, 다시 합시다. 갑돌이는 전에 신분이 뭐였어요? 매도인이고, 지금은 뭐다? 임차인이에요. 을돌이는 전에 뭐였죠? 매수인이고 임대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다.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불러요? 점유계정이라고 불러요. 점유계정. 점유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점유. 전에는 갑돌이는 소유권에 기한 점유였지만 지금 뭐다? 임차권에 기한 점유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기업이 중개했다면, 자, 기업은 계약서를 몇 장 적었어요? 2장 적었죠.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적었죠. 그렇지만은 매매가만 받습니다. 임대차는 받지 않고 무슨 가? 매매가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힌트는 뭐냐면 항상 동일이란 멘트 몇 번? 3번. 동일 멘트 3번 잡니다. 자, 그럼 어떤 3번이죠? 동일 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항상 몇 번? 3번 낸다. 이럴 때는 무슨 가? 매매가 낸다. 자, 밑줄 칩니다. 199페이지. 199페이지. 그게 5번 찾아보세요. 쌍가로 5번, 중간에 5번 있죠? 자, 5번 옆에다가 점유계정 적어놓고요. 점유계정 적어놓고, 아까 동일한 멘트 몇 번? 3번. 동일 중개대상 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를 있다. 몇 번 났죠? 3번 났죠? 이럴 때는 무슨 가? 매매가만 중요하다. 만약에 3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 자주 나요. 3번일 때는 매매가만 받고, 만약에 동일 당사자가 동일물이 아니었다? 각각 받아요. 동일 당사자가 아니었다? 각각 받는다. 다른 기회였다? 각각 받는다.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은 뭘 기준합니까? 고액을 기준합니다. 고액. 교환은 고액입니다. 이때 고액은 금액도 고액이고 요율도 고액입니다. 요율도 고액을 기준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1억짜리 주택하고 1억짜리 상가를 바꿨다. 그러면 무슨 요율? 상가율을 중요해요. 상가. 왜냐하면 상가 건물을 사고 파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자, 1억짜리하고 1억 2천짜리 바꿨어요. 이때는 얼마? 1억 2천. 그래서 이때 고액은 금액도 고액이고 요율도 뭐다? 고액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전세는 전세보증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제 가장 자주 나오고, 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와 전세는 개념이 틀리죠. 전세는 소위 말하면 일시보증금을 내는 거고, 임대차는 뭐죠? 월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는 가액을 정할 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월차임이랍니다.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100입니다. 그런데 자, 임차보증금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될 때, 전체가 5천만 원 미만이 될 때는 다시 계산을 합니다. 이때는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70을 곱해서 70을 고쳐서 계산합니다. 자, 계산 문제. 자,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사례 문제 갑니다. 1. 자, 보증금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 월세 20만. 자, 2. 보증금 1,600만 원. 1,600만 원에 월세 20. 자, 이것도 가죠. 자, 요율은 0.5% 제시됐어요. 이 경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얼마입니까? 각각 풀어보고요. 풀어보고. 자, 3번 문제는 비교합니다. 자,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20만 원. 자, 1번. 2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40만 원. 그러면 자, 누가 수수료가 많으냐? 수수료 많이 받았어요. 네 번째.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자, 월세 10만 원. 3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20만 원. 이 경우 누가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냐? 풀어보세요. 마찬가지로 1분 전입니다. 이게 뭐 한참 쉴 일입니까? 바로 암산으로 놔야지. 자, 간단하게 잘 안 보이면 1번은요 3천에 20 보증금 3천에 월세 20. 2번은 뭐냐면 보증금 1,600원에 월세 20. 그러면 3번은 바꾼 겁니다. 4천에 20, 2천에 40. 누가 더 수수료를 많이 받느냐? 자, 2천에 10만 원, 1천에 20만 원. 누가 수수료 많이 받느냐? 요거까지 비교.
자,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답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1번 정답 얼마? 50만 나야 되죠? 자, 일단은 20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얼마? 2천, 3천. 딱 5천이죠? 아까 미만일 때는 70 곱집니까? 5천일 때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5천입니다. 그럼 5천 곱하기 0.5 얼마? 25. 총액은 했으니까 정답은 50. 자, 2번은요. 일단 곱하기 100을 해요. 100을 하면 3,600이잖아요. 3,600이니까 미만일 때는 70을 고쳐서 계산한다 했죠? 그래서 일단은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얼마? 70을 곱하는 70. 그러면 2, 7, 14, 1,600 얼마? 3,000. 3,000 곱하기 0.5, 15만 원. 총액은 얼마? 30. 그래서 1번은 50, 2번은 얼마? 30. 이거 다 기출지분이에요. 기출지분이에요. 자, 3번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 일단 곱하기 100 하면 가액이 얼마? 6천. 그러면 2천에 40 곱하기 100을 하면 마찬가지로 6천. 그러면 5천 넘어서니까 70 곱할 필요 없죠?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면 2번은 틀리죠? 자, 보증금 2천에 월세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곱하기 100을 하면 3천이 되죠? 일단은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얼마? 70을 곱하는 거예요. 70. 그러면 4번의 1번은 가액이 얼마? 2,700. 4번의 2번은 가액이 얼마 되죠? 2,400. 이해됐습니까? 이럴 때는 1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쉽게 말하면 5천만 원 넘어가면 100을 곱하니까 뭐 받기도 똑같은데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70을 곱하기 때문에 틀리더라. 자, 고민하세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이제 판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권리금입니다. 우리 특히 상가 권리금은 가액에 포함하잖아요.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 특히 분양권 전매할 때는 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전매는 이 계산 방식은 판례에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법 전문이 아닙니다. 판례에서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기가 납부했던 기납의했던 계약금에다가 중도금에다가 뭘 단다? 피를 단다. 피가 뭐예요? 프리미엄을 단다. 자, 이게 아주 옛날 기출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오래된 기출문제입니다. 총 분양가가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자, 갑돌이는 이 3억을 다 내지 않고 지금 현재 계약금 3천 내고 1차 중도금 3천을 납입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프리미엄을 2천을 붙여서 자, 이 분양가를 을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 계약을 기업이 중개했을 때 기업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이게 시험이 났어요. 요율은 0.5%로 제시됐어요. 그럼 이때는 3억 하고 나면 상관없죠? 자기가 납부했던 3천, 2천 얼마? 8천. 8천 곱하기 0.5 얼마? 40. 총액은 80.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밑을 치고 갑시다. 자, 19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분양권 전매 찾았습니까? 자, 그 위에 계약금에 기납부한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을 한다. 자, 그 밑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관련된 판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 가액이라면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될 총대금, 자, 가로 안에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를 거래 가액으로 하여할 것이므로, 자, 가로 빼버리고요.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될 경우를 산정하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취지의 상고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분양권 전매할 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율 외워야 되겠죠? 가액. 이 정도는 투자세요. 외워야 됩니다. 이 자체로도 두 문제짜리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교육 하나 봅시다. 좀 설명한다고 넣었는데. 자, 교육은 209페이지로, 210페이지로 펴보세요. 210페이지. 교육은 간단하니까 이거는 꼭 맞춰야 됩니다. 자, 210페이지 먼저 밑줄 치고 쭉 갈게요. 자, 교육 지침. 국장로입니다. 국장 밑을 치고요.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 직무, 연수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교육 지침 누가 시행하죠? 국장.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였어요. 실무교육 밑을 칩니다. 실무교육. 자, 실시권자 누구죠? 시도지사. 대상자 누구죠? 기업이 되는 자, 소속이 되는 자. 특히 범위는 전 임원사원 밑을 주세요. 전 임원사원. 자, 교육免제자는 다시 설명하고요. 자, 교육 시간 봅니다. 몇 시간? 28, 32.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갑니다.
실시권자, 시도의사, 등록관청. 자, 다시 적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대상자가 누구죠? 중개보조. 교육시간 몇 시간? 3, 4시간. 3, 4시간.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과입니다. 자, 실시권자 누구죠? 시도의사. 대상자는 누구죠? 개업과 소속. 개업과 소속.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 몇 시간입니까? 12, 16. 그 다음에 사전통지 2년 되기 몇월 전에? 2월 전에 통지한다. 그 다음에 예방교육과입니다. 예방교육 실시권자 누구죠? 국, 시 등. 교육 대상자 누구죠? 기업 등입니다. 자, 213페이지 사전통지. 국장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2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며칠 전에? 10일 전 접근합니다. 자, 통지한다. 자, 지금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이 교육은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시험은 엄청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온다. 얼마나 자주 나오냐면, 23회부터 29회까지 7년 연속 나왔어요. 7년 연속. 그래서 올해도 거의 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 틀리면 가서는 답 안 나요. 답 안 납니다. 자, 교육갑니다. 자, 아까 교육은 봤지만은, 현행 교육은 4가지 교육이었어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육할 때, 실시권자, 대상자,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은 반드시, 자, 이건 톡 되면 나와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까 교육을 보니까 첫 번째 교육 뭐가 있었죠? 실무교육. 그리고 직무교육이었습니다. 자, 이 2개는 같이 봅니다. 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쉽게 말하면 무슨 교육이다? 사전교육입니다. 사전에 봤습니다. 사전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와 직무는 뭐뭐 되기 전 1년 이내 받아야 됩니다. 1년 이내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받고 1년 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 자, 교육 대상자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누구죠? 기업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속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받습니다. 기업과 소속이 되기 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등록 신청일 전 얼마? 1년 이내. 소속은 뭐죠?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기업 중에서 법인 같은 경우는 누가 받죠? 전임원사원이 받는다는 거. 봤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의 시간은 몇 시간? 28, 32. 그래서 4일 받는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법률 지식이다. 법에 관련된 지식을 가른다. 실무교육입니다. 자,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 대상자가 누구죠? 중개, 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원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자,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자, 교육시간 몇 시간? 3, 4시간. 자, 교육 목적. 뭐,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직업윤리. 직업윤리입니다. 자, 교육.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가 중요합니다. 교육이 면제되는 게 중요해요. 자, 아까 기업이 되고자 하는 자, 소속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보조는 직무교육 받는데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A라는 기업입니다. 등록을 하고 몇 년 동안 중개업을 쫙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하고, 자, 폐업하고 중개업을 안 하면 상관이 있는데 다시 이제 2가지 경우입니다. 재등록을 하든지, 다시 기업으로서 등록하든지, 다른 기업 밑에 소속으로 고용될 때입니다. 자, 요때 폐업 기간을 가집니다. 폐업하고 재등록하는 기간, 즉 폐업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교육을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쭉 실무를 했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1년 이내일 때는 교육입니다. 그럼 거꾸로 폐업 기간이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받아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자, B는 소속이나 보존입니다. 쭉 다른 기업 밑에 종사하다가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소속 같은 경우는 신규로 기업으로서 등록하든지 다른 기업 밑에 제공될 때 마찬가지로 자, 이 종료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뭐 하지 않는다? 교육받지 않는다. 자, 폐업기간이 1년 이내일 때, 종료기간이 1년 때 교육받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고요. 자, 또 아까 교육이 하나 더 있었죠. 무슨 교육? 연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무와 직무는 사전교육이고 연수교육은 정의한다면 보충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이다. 보수교육입니다. 자, 대상이 누구죠? 자,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 자, 그리고 대상자는 개업과 소속입니다. 개업과 소속. 그래서 개업과 소속은 실무교육도 받고 무슨 교육 받는다? 연수교육 받는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반복교육입니다. 실무교육 받고 연수교육 받고 또 연수교육 받는 거예요. 연수교육. 그래서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2년마다 실시합니다. 2년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그래서 이제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죠. 자, 당신이 연수교육 대상입니다. 몇 월 전에? 2월 전. 2월 전 통지. 통지기간 2월 전입니다. 자, 연수교육 몇 시간? 12, 16. 자, 연수교육의 목적. 아까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고,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 법제도 변경.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럼 만약에 기업과 소속이 2년마다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을 만약에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가태료 500. 가태료 500 하나 적어놨어요. 연수교육 옆에 가태료 500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교육이 소위 말하면 무슨 교육이다? 정규교육이에요. 정규. 그래서 자, 국장은 전국적 균형 유지라요. 교육 지침을 발행해요. 교육 지침을 발행해요. 시행할 수 있다. 교육 지침 누가 합니까? 국장. 맨 처음이겠죠. 자, 요 세 가지는 정규교육이고, 그 다음에 교육의 근거 예방교육이 있어요. 예방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이 있어요. 예방교육. 자, 이거는 아직 실시한 적은 없어요. 법적인 근거만 있는 교육이에요. 자, 그럼 예방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국시등입니다. 국시등. 국토부 장관 시주사 등록관청은 누구를 상대로? 기업 등을 상대로. 중개회 종사는 모든 사람, 기업 등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교육 시간 없습니다. 교육 시간 정해진 겁니다. 아까 실무는 이렇게 했죠? 교육 시간인데, 연수교육은 시간 없다. 단지 대상자에게 며칠 전? 10일 전 통지합니다. 10일 전 통지 규정 말씀입니다. 며칠 전? 10일. 아까 연수교육은 며칠 전? 2월 전. 예방교육은 며칠 전? 10일 전.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23일부터 29일까지 7년 연속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노리라 싶어요. 이때까지 놓은 경향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실무교육 쭉쭉쭉, 연수교육 쭉 이겁니다. 특히 이거 아까 예외 규정. 폐업기간이 1년이 될 때, 종료기간이 1년일 때는 교육을 받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금지행위하고 기타 등등 보입니다. 좀 쉬었답니다. 자, 202페이지 펴놓으세요. 펴놓고 좀 쉬었다 합시다.